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병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 누구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031-120에 문의하세요. 경기도.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과 인천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4.8도, 부산 6.8도, 광주는 3.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은 살짝 차서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정체는 크지 않은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많이 혼잡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퇴계원 진출로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반포나들목에서 한남대교 구간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는데 판교나들목부터 3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정체고요.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일산 방향은 강동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노원에서 성수 가는 길이 많이 답답한데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방향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 구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남권도 혼잡한데요. 서부간선도로 일찍 방향 6.4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뉴스도 콕, 중요한 쟁점도 콕, 필요한 정보도 콕 집어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하루의 뉴스를 콕콕 집어 여러분의 귀를 콕콕 찔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예금은? 역시 신한은행. 적금도? 역시 신한은행. 그럼 골드는? 골드 재테크도 역시 신한은행. 대한민국 골드 재테크 리더 신한은행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파이팅은 라디오뿐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최재성 전 수석을 만나볼 텐데요. 앞서 2부에서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내 지도자 관련 한국갤럽이 한 정례 조사인데요.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가상 양자 대결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신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뉴스파이팅 3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뉴스 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정치 현안이 많은데요. 먼저 현재 지금 심리 상황이요. 평의 시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예.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 하나는 그야말로 데드락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표출될 대로 표출되고 격화될 대로 격화돼서 예. 더 얘기할 것이 없다. 그래서 데드락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고 예. 이견들이 상당히 해소가 돼서 이제 정리 절차가 예. 거의 완료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자로 조금 여겨지고요. 의견이 데드락 상태,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계속되고 있다. 뭔가 해야 되는데 예. 평의를 하지 않으면 예. 헌재가 엄청나게 긴 침묵을 하고 있는데 예. 침묵을 하는데 그야말로 사이렌 소리는 요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뭔 일이 일어난 거야부터 지금 뭐 5대3이니 데드락이니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평의가 이제 짧아진다는 거는 그 상태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근데 평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침묵이 길어지는데 예. 예. 기일 지정도 안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평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예. 이게 이제 정치가 법을 삼켜버린 거거든요. 지금. 지금 전국 상황이요. 예.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니까 완결체가 안 되잖아요. 네. 다수의 재판관들은 만약에 5대3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인데 각하든 기각이든 그 반대편에 3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예. 다수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이런 이제 위헌적 상황, 예.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헌재에서. 네. 근데 임명을 안 해요. 그래서 완결체가 안 되다 보니까 6대3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건 충족이 안 돼서 기각이다. 그래서 소수의 문제 제기, 소수의 의견이 탄핵의 결과로 이 기각 결과 예. 내지는 각하 결과로 나와버리는 이런 것이 우려된 상황이니까요. 예. 이것도 처벌 조항이 없다. 네. 그래서 임명을 안 한다.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임명 안 된 재판관 1명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보장받지 못하고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된다면 이것도 법을 파괴해버린 예. 결과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법을 삼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완결적이지 않잖아요. 헌법이든 모든 법이. 그래서 늘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판결해야 될 것들, 해석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줄탄핵. 예. 그러면 다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차관은 권한대행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또 정치가 또 격하게 등장을 하죠. 예.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만약에 이게 4월 18일을 넘어서서 180일 안에 탄핵 판결을 해야 된다는 이 조항, 예. 180일 규정을 넘어서면 예.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야 되느냐. 예. 근데 복귀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것도 해석이 이제 뒤따르게 되고 격한 이제 정치적 공방이 또 유발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정치가 법을 삼켰다는 거는 예. 이제 민주공화제를 유지해온 이 헌법 예. 또 법치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안 지키는 것들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도 이게 흘러가요. 네. 그리고 역설적 결과가 만약에 나와요. 예. 그러면 야, 안 지켜야 사는구나. 안 지켜야 이기는구나. 아. 이게 이제 굉장한 불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민주공화제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오히려 더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군요. 근데 헌재 선고가 계속 장기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의견이 서로 충돌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 아, 그렇다면 4월 18일 문영배 이민서 재판관 후보자가 퇴임하기 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해서 해결이 안 되면 예. 데드락 상태라면 데드락 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없잖아요. 아. 그게 사실이라면 데드락 상태가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5대3을 감수하고라도 네.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판결을 하고 그리고 기각 내지는 각하 이런 것을 용인을 하고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아. 있겠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입니다. 데드락 상태를 전제로 예.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그러면은 안 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4월 18일 이후로는 완전히 공수가 교대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거기에 또 해석이 나와요. 대통령 몫에 2명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퇴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헌재 구성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말고도 여야가 각각 추천한 사람까지도 3명을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임명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몫이라고 다행히 적극적 인사권을 임명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은 그거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격하게 이게 또 대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석해야 되고 싸워야 될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나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유지시켜 왔던 그런 이제 헌법과 법치의 하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릴 수 있다. 지금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각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라고 했고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한 축에 있고요. 국민의 다수가 계엄을 목격을 했잖아요.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탄핵 용인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당연히 탄핵이다. 이게 국민 다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법기술 내지는 정치가 법을 삼키면서 결과는 거꾸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수의 국민들 눈에는 대한민국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그래서 탄핵 당연히 8대0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거꾸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해요. 윤 대통령이 조용히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확신범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복귀를 하면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이 희망 고문
스스로 하는 그런 측면들 잘할 것이다. 예. 이런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로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을 저는 윤 대통령이 한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 예. 복귀를 했는데 또 윤 대통령이 저는 뭐 계엄을 국무회의 테이블에 저는 뭐 아예 공공연하게 저는 올려서 예. 뭐 기습적으로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 계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저는 국무회의에 올려서 절차를 밟아서 저는 한다고 봐요. 예.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예. 하는 것은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 정상 대선까지 2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한쪽의 국민들은 저항하고 또 한쪽의 국민들은 이번에 확인이 됐지만 아스팔트 위에서 구구적 논리 예. 또 법 파괴의 행위까지 했던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하나에 떠받치고 있는 주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한쪽에는 실망한 국민들의 저항, 예. 그 다음에 한쪽에는 재미를 보고 예. 이겼다고 생각하는 여권의 주류가 돼버린 그 극우 폭력 세력들이 또 정치를 지배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정말 매우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상황이요. 원래 이제 신속하게 선고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기류가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 정보를 야당이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당이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요? 국민의힘이 이랬잖아요. 예. 3월 달만 해도 이제 2월 29일 날 변론 종결을 했잖아요. 예. 그 뒤로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은 빨리 선고하지 말아라. 예. 절차를 지키고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예. 이런 중대한 일을 예. 헌재가 서두르지 말아라. 예. 그리고 한독수 총리나 먼저 탄핵 소추된 사람들부터 예. 판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내라. 예. 빨리 판결해라.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예. 지금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예. 의심해 볼 만하죠. 그렇군요. 근데 여야가 서로 좀 입장이 지금 가령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좀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했고 어제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이라고 표현했네. 민주당이 어떻게 특수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어느 정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정보를 얻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여당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여당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드락 상태가 맞구나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예.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무언가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움직이고 예. 또 줄탄핵 얘기도 나오고 중대결심 얘기도 나오고 임기 연장하는 퇴임하는 재판관들 이 법을 발의하고 또 어제 법사위 소위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당발 변화에 하나의 그 걱정들이 조금 현실화되는 예. 이런 것 속에서 그렇게 나온 보시는군요. 거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을 오늘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중대 결심에 한대행 탄핵 재추진이 들어갈 것으로 보세요? 저는 한대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뭐 그 방점보다는 예. 임기 연장, 아. 임기 연장 법안을 이제 당론으로 예. 해서 지금 이제 소위 정도 통과한 거기 때문에 네. 미지수거든요. 예, 예. 이것을 공식화해서 음. 임기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가 이제 대상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힘겨운 건데 예.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면 예. 가장 현실적인 것이 임기 연장 법안이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난 주말에 초선 의원들이 이제 국무위원 줄타내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실현 가능성은 저는 그거는 좀 현실화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지도부에서도 조금 거리를 두는 예.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결국은 그 끝이 어디인가. 예. 이런 점에서 예. 실효적이지 않고 예. 현 국면에서 민주당에게 타키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안 잡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중대 결심 내용으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렵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대 결심은 결국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셨는데요. 과거 13년 전에도 이 같은 개정안이 추진된 바 있는데 그때 국회 사무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나 봐요. 그건 사무처 의견이고요. 통상 이제 임기가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거는 뭐 공공기관장도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장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하게 청문회에서 이제 좌초가 됐다거나 네. 내정자가 그럼 또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꼭 뭐 위법하다 위헌적이다 이거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런 게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헌재는 완결체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뭐 40역 임명 안 하고 막 이러니까 8명으로도 할 수 있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그 헌재 위에 다른 판단 기관이 없잖아요. 예. 마지막이거든요. 헌법에 대한 마지막 판단, 마지막 보류인데 예. 여기서 이 다수의 의견하고 다른 결과가 완결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네. 나오는 거는 그건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예.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임기를 연장한다. 이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뇌물수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보했잖아요. 민주당은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요, 뭐 자세한 설명, 내용적 설명은 네. 좀 그렇습니다만 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시점하고 네. 검찰이 얘기하는 이 채용 시점하고 완전히 네.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일종의 이제 채용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보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거고요. 예. 대통령이 뭐 이 사위 취업을 대가로 예. 어떤 자리를 뭐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사위 취업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자리를 대가로 하고 그것을 뭐 뇌물죄로 보고 이런 것은 저는 애당초 성립되기 어려운 거고요. 전지지검이 지금 중앙지검장이 전지지검 출신 아니에요. 그때 아주 공공연히 이것을 이제 문제 삼겠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들려올 정도로 뭐가 씌었는지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 소환 통보를 문 대통령님께 했던 그 시점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탄핵이 구속 취소 이유가 아니고 구속 취소 전에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겠구나라고 하고 뭔가 빨리 서두르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재차 소환 요구를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을 갖고
검찰이 특히 전지주검이 집착을 한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뭐 소환에 응할 이유도 없고 저는 뭐 이 소환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혐의에 대한 예. 검찰이 두는 혐의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성립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필요도 없고 검찰이 기소하면 그거는 이제 법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박찬호 선수, 송년을 위한 특급 노하우가 있나요? 저의 비밀은 베스트 슬립 ZT11입니다. 3년 후 새 투포로 무상 교체해주니까 늘 새 것처럼 변하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죠. 베스트 슬립 체인지업.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화물 운송은 전국 화물 15771131. 화물 운송 15771131. 신속 배차 15771131. 어디서나 기업 소형 화물 용다리사 전국 화물 운송 15771131. 환기가 필요한 순간. 유후 숨쉬는 우리 집. 유후 상쾌한 우리 집. 매일매일 맑은 공기. 유후 앞서가는 이유가 있네. 창문형 공기청정기 유후. 배달이 땡길 땐 땡겨요. 혜택 많은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요로 주문. 동네 맛집 할인받아 저렴해서 땡겨요. 배달 수수료 부담 없어 사장님도 땡겨요. 서울에서 배달을 땡기면 혜택은 플러스. 이것만 기억하세요. 배달이 땡길 땐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요. 지금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를 다운받으세요. 자세한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국가보훈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광복 80주년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입니다. 대한민국 국호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제국을 잇는다는 뜻에서 대한을, 주권은 국민이 가진다는 의미에서 민국을 택해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이는 지금껏 이어져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이어나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토대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어가는 나라사랑,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1410만 경기도민 삶, 가장 가까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 바로 경기도의회입니다.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함께하는 한 걸음이 경기도를 바꿉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경기도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도민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꽃, 경기도에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